지금 다친 무릎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네. 주급을 받지 않겠다. 이번에는 레전드 매치에서도 부상으로 나온 전설적인 선수 루이 사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가 부상 선수를 계속 찾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 각각 사연이 있지만 루이 사하보다 놀란 게 그 레전드 매치 있잖아요. 일종의 친선 경기. 친선 경기에서도 전반 17분 만에 이 선수가 부상으로 나왔더라고요. 뭐 알고는 계시죠? 대략적으로 루이 사하가 박사님이 잉글랜드에 있을 때 뛰었던 선수니까. 네, 루이 사하 선수도 사실 맨유에서 뛸 때 하그리버스 선수하고 비슷하게 네. 부상 때문에 들락날락했던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당제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못 뛰는 선수는 수당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루이 사하는 에버턴으로 이적하면서 직접 자기가 구단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2008-9 시즌에 이제 네. 이적을 할 때 그때 무릎 부상 중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본인이 나는 출전 수당 개념으로 네. 받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친 무릎 부상이 다 나을 때까지는 네. 주급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죠.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일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니 나는 자신 있다 일 수도 있고 자신이 없으니 계약을 잘하자는 의미에서 주급을 뭐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어떤 개념이었던 건가요? 전자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곧 좋아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출전할 때까지 주급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걸렸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네. 한 4주 정도 이제 걸렸는데 네. 9월 말에 이제 출전을 하면서 4주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그게 약 한 하나로 약 한 뭐 2억 7천만 원 정도 4주간 18만 파운드를 못 받았다고 하네요. 2억 7천만 원을 포기하고 대신 팀에서 이제 그 신임을 그렇죠. 얻었다. 그 에버튼으로 이적할 때 모예스 감독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구단에서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네. 선뜻 이제 네. 그 영국에 가면 Pay as you go 폰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선불폰인가요? 아니면 페이폰이죠, 페이폰. 페이폰 쓰는 네. 만큼만 네. 돈 낸다. 그래서 Pay as you play, 플레이 한 만큼만 페이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놀랍게도 구단이 한 게 아니라 네. 선수 본인이 한 거죠. 이거는 저도 읽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포포트라는 잡지하고 이제 일 좀 자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팬이 물어보는 거죠. 구단이 얼마나 너를 못 믿었으면 이런 제안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제안한 거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입니다. 이게 FIFA에서는 네. 구단이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명기할 수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선수 본인이 이제 나는 그때부터 돈을 받겠다 이렇게 됐으니까 아주 획기적인 거죠. 근데 피파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런 계약을 직접 하는 리그가 있긴 있죠. 축구 리그는 없고요. 피파의 규정 그쵸. 하에서 이제 네. 움직여야 되니까. 그 미국의 NFL이라는 그 리그는 네. NFL 미식 축구 리그에서는 이제 셀러리 캡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뛰는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계약이 된 선수들 연봉 총액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상당한 선수가 있게 되면 이제 선수단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이 NFL 같은 경우에는 이 뛸 수 없는 고액 연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에 이제 자녀 연봉을 주게 되면 계약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서 셀러리 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가 원래 꽉 차 있는 상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액 연봉자 중에 하나가 부상으로 다치면 이게 좀 팀 차질이 크게 되니까 그렇죠. 일부분을 주고 네. 계약을 좀 해지해달라. 네. 이런 게 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잉글리시 프리미어나 큰 리그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못 뛰는 선수들에게 지급된 연봉이 얼마인지 좀 계산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좀 있죠. 네, 저도 찾아봤는데 어떤 이제 영국의 컨설팅 회사가 2018-19 시즌에 네. 그 연봉 소실액을 이제 부상 선수한테 지급된 연봉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무려 놀랍게도 리그 전체 선수 연봉의 약 한 14% 정도가 부상 선수한테 지급이 됐다. 그래서 그 총액을 봤더니 약 한화 2,540억 정도 1억 6,600만 파운드가 이제 지급이 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K리그로 치면 한 리그를 운영할 정도의 연봉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좀 많은 팀들이 보이네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321억 원을 손해를 받고 맨시티는 323억 원. 역시 이제 몸값 비싼 팀들이 부상자가 많으면 많이 또 잃는군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빅 클럽 같은 경우에 빅 네임의 선수들이 많고 그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부상 선수한테 지급되는 연봉 규모가 그 정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상 선수들은 뭐 경기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빅 네임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단 재정에도 굉장히 큰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사하가 얘기한 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뭐 이런 입장에서 최근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주 또 비합리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시 아주 앞서 나가는 그런 선수의 마인드, 구단의 재정을 생각해주는 그런 친구단적인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친구단적인 선수. 사실 사하가 그러는 걸 보면서 동료들은 맞듣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마 박지성 선수도 이적하는 과정 중에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수가 있구나. 네. 저 왜 저러지? 이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사하로 좀 돌아보면 사실 저희가 부상 선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리엔 로벤 선수처럼 정말 여러 군데를 다쳐서 괴로워했던 선수가 있고 앞서 우리가 소개한 오웬이나 하그리프스 선수처럼 한 부분이 고질병이었던 선수가 있잖아요. 사도 이제 부상 병력이 좀 긴데 이 선수는 좀 어느 편이었나요? 네,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결국은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물론 에버턴에 있을 때 이제 발목 부상으로 수술을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아웃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2004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무릎 부상으로 이제 고생을 하고 수술도 한 2차례 이상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정리하는 게 요즘의 일인데 그 사안은 이제 부상이 한 7번 정도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무릎 부상이 이제 3번 정도로 나오고 근데 이제 가장 긴 부상은 앞서 말씀하신 이제 발목 부상이었거든요. 이건 영상이 있어요. 이제 한국 팬들이 이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제 발목이 좀 심하게 돌아가면서 104일 동안 부상을 빠졌는데 이렇게 이제 발목이 밖에서도 볼 정도로 심하게 돌아가면 이거는 뭐 뼈의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건가요? 대체로 발목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경우에는 인대의 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인데 운이 좋지 않으면 인대가 끊어지면서 같이 골절도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대 손상으로 이제 수술을 받고 약 한 3개월 후에 이제 복귀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선수는 부상하면 이제 불운이 같이 오는데 불운이 정말 큽니다. 2006년에 월드컵은 준결승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에 못 뛰었고 2007, 2008 맨유 시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또 이 근육 부상으로 못 뛰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좀 어떤 부상이었던 건가요? 근육 햄스트링 손상이었죠. 손상이었는데 뭐 일부 팬들이 좀 심리적인 원인이다 이런 그래서 뭐 건강 염려증이 있는 거 아니냐 메뉴 팬들이 조롱도 하고 굉장히 이제 화를 많이 냈었는데 사실 루이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건강 염려증보다는 세 다리 그 발사 우드라고 이렇게 이제 조립하는 나무가 있어요. 자동차 조립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로 그렇게 똑 부러지듯이 그걸로 이제 만든 다리다 이렇게 해서 세 다리라는 별명을 이제 붙여줬거든요. 제가 생각에는 그 어떤 뭐 건강 염려증보다는 세 다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강 염려증은 좀 이해가 되는데 세 다리라는 것은 그럼 이 선수가 부상을 잘 당할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무릎에 대한 어떤 그 연골 연화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골 판도 찢어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무릎이 자주 붓고 그래서 루이사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뷰하면서 밝힌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거머리로 이제 무릎 붓기 빼는 그런 치료도 한번 해봤다, 민간요법을 해봤다 할 정도로 이제 무릎이 굉장히 고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야를 거머리를 빼는 건 한국의 민간요법 아닌가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루이사가 한방 치료를 받았나 혹은 이 민간요법에 심취해 있었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해는 되는 게 그만큼 무릎이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중요한 순간마다 무릎이 붓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네네. 아마 뭐라도 해보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릎이 저도 하그리브 선수가 이렇게 크게 붓잖아요. 네. 그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정말 그 거머리 치료 같은 게 효험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그런 걸 한 걸까요? 네, 그게 효능이 있었으면 아마 사하 선수가 은퇴를 하진 않았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민간요법이니까 네. 별로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리몸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리스트를 많이 보게 되는데 랭킹을 그 영국 언론이 선정한 유리몸 베스트 10에 사하가 들어갑니다. 근데 8위고요. 1위는 우리가 이제 다뤘던 오원 하그리브스, 2위는 또 다뤘던 레들리 킹이거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사하가 한 8위 정도에 적당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 선수가 아니다, 오원이나 레들리 킹처럼 앞순서에 와도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8위까지 사하 선수가 될까 싶기도 한데요. 아, 그렇게 심한 선수는 아니다. 심한 선수는 아니고 또 한 번 경기를 했으면 할 때는 또 임팩트 있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쉬고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사하는 그 정도의 유리몸은 아니다. 근데 다만 앞서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몸이라는 딱지를 확실하게 붙이게 된 것은 은퇴 뒤에요.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매치, 그러니까 친선 경기에서 정말 17분 만에 근육 부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세 다리가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또 세 다리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게 제가 요즘에 부상 선수를 물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제가 인터뷰를 보면 너무 중요한 경기가 다치니까 정말 신에 의지하게 됐다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선수 생활이. 네, 뭐 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루이사의 어떤 천재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쵸. 중요한 경기 때마다 또 아주 결정력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 타고난 골잡이로서의 모습은 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타고난 재능을 이 부상 때문에 다 꽃피우지 못한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루이사 얘기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좀 침울해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상 선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전드 매치에서까지 다친 루이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많이 다친 유리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 해주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